자, 그다음 문제 23번 봐두시고요. 24번. 23번도 계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도 본관으로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도 이제 수도 본관으로부터 10m 높이 있는 세면기를 수도 직결 방식으로 배관했을 때 수도 본관 연결 부분에 최소 필요 압력은 해서 단위는 지금 메가파스칼을 주었었고요. 양가로 단서에 가보니까 수도 배관에서 세면기까지 배관의 총 압력 손실은 수조 높이, 즉 수도 높이의 40%, 세면기 최소 필요 압력은 3m 아쿠아입니다. 라고 했을 때 24번. 24번은 보시면 관련 여기는 보시면 지문에서 일단 지문에 나와 있는 소술된 지문에 수도 본관으로 높이 몇 미터에 있다 세면기가 10m입니다. 10m. 그래서 10m 높이에 있습니다. 하나에다가 플러스 밑에 10m입니다. 라고 했을 때 플러스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양가로나 단세가 세면기까지 총 압력 수도 높이 얼마인가요? 40%라고 그러면 수조 높이가 10m니까 10m 곱하기 0.3 얼마가 되죠? 4m가 돼요. 4m. 그래서 플러스 4m. 4m. 그래서 여기는 10m 곱하기 0.4 하게 되면 4m가 계산이 될 거고 그래서 4m 하나에다가 플러스. 자, 그 다음에 그 지문에 세면기 최소 필요 압력은 뭡니까? 3m 아쿠아입니다. 수주 즉 높이 1m 아쿠아는 얼마로 하면 0.01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3m 아쿠아는 3m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일단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되죠? 높이가 17m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물어봤던 것은 그 수도 높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메가파스칼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주어지는 값에다 얼마를 하면 돼? 0.01을 곱해서 나온 값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 단위는 여기는 수도를 주면 17m 하면 되는 여기는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줬으면 곱하기 얼마 하자? 곱하기 0.0 여기 주어진 값이 얼마가 됐던 간에 계산된 값에 얼마 0.01을 곱하게 되면 높이를 뭘로 수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수압이나 단위는 뭘 줬어요?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꼭 주의해서 하나 봐두실까요? 25번은 이제 보시면 25번의 상수는 수본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공급됩니다. 그래서 상수 흐름의 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 25번은 지금 관련 배수 건물은 동일한데 그 이전에 4개를 좀 흐트러 놓고 문제를 물었던 것으로서 25번 1번입니다. 1번에서 1번은 지금 취수 도수, 그리고 정수하고 송수 요 단계 정도만 구분하면 되지 않고 물론 배수 건물이 있으니까 취수라는 것 같은 뭐 굳이 복잡하게 생각시켜 그러니 상수원에서 물을 모으는 과정을 취수, 그거를 이 정수장까지 보내는 걸 도수, 정수장에서 물을 깨끗이 하는 과정을 정수, 필요 개수로 물을 보내는 게 송수. 그래서 취수, 도수, 정수, 송수. 그러면 필요 개수까지 물을 보낼 때면 물을 나눠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배수해서 건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수, 도수, 정수, 송수에서 25번에 1번 그 경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서 27번입니다. 27번은 지금 그 수도법 시행 규칙상 아파트 수질 관리, 즉 조수도 수질 관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27번. 또 여기는 아파트 조수도 수질 관리 관련해서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일단 그 주기 관련해서는 보시면 일단은 먼저 여기는 문항의 순서를 좀 바꿔보고 1번입니다. 1번은 조수도 청소에 관한 주기는 얼마마다 하면 여기는 반기마다 예를 생각해서 조수들 얼마마다 주기가 청소 여기를 조수조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조수들을 청소합니다. 1번 하나. 그다음에 문항 3번에 가면서 3번에 조수 수질 검사 주기입니다. 그래서 문항 3번은 조수조의 수질 검사 기능 중에서 지문은 매년 3번에 가봤더니 매년 마지막 검사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수질 검사가 하는 주기 하나, 그리고 문항 4번이래 잘못 본 4번 하고요. 4번 하고 그리고 5번입니다. 5번은 위생 상태 점검에 관한 주기. 이 저수 위생 점검 얼마에 한 번씩 했을 때 5번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저수 위생 상태를 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그래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7번 질문 일단 먼저 주기 관련해서 청소 그리고 수질 검사 위생 상태 점검에 관한 이 주기 꼭 기억하시. 이 주기 관련 이 기록은 몇 년 보관한 이 기록은 2년 보관합니다. 2년에서 현재 145에 관련된 이 주기도 꼭 기억하시고 145에 관련 주기도 기억하시고 145에 관련된 주기에 따라 수질 검사 포함한 이 관련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2년 보관합니다. 그래서 문항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해 봐 주시고요. 자, 일단 1번 정 2번도 보니까 저수도 청소인데 청소는 지금 1번에 따라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반개만 1회 이상이라고 그랬고 2번은 지금 저수도가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일 때는 사용 전 했을 때는 여기는 하나 지금 현재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당연히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또 사용 전에 청소하는 걸 중에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되거나 또는 저수도가 신축이죠. 저수도를 처음 지어서 신축을 해서 사용하기 전에도 이 사용 전에 청소할까요? 그래서 사용 전에 청소를 하는 것은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신축됐거나 또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는 사용 전에 뭐합니까? 청소. 그래서 1번은 주기마다 하는 청소가 반기마다란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됐거나 또 신축이 된 경우일 때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합니다. 2번. 틀린 건 문항 3번입니다. 3번에 이제 보시면 자, 수질검사 시료 채취, 즉 수질검사는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은 즉 시료는 어디서 채취할까 해서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보다 가장 먼 저수조로부터 물론 저수조를 통해서 저수조로부터 급수관을 통해 공급하는데 저수조로부터 가장 먼 수도권 저수조부터 거리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급수관 오염 때문에 물이 오염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뭐니 뭘로 바뀌어 맞냐면 가장 가까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제수한다. 그래서 방법은 저수도 또는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제수합니다. 그래서 문항 3번으로 바뀌어 그 3번이 맞기야 맞고요. 여기는 중요한 물론 틀린 건 3번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1, 2, 5, 1, 4, 5번 지금 방금 봤던 여기 그 중에서 뭐 틀린 건 문제 3번이지만 그 중에 더 제일 중요한 건 1, 4, 5에 관한 주기하고 플러스 관련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2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분에서 꼭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수격작용 관련 28번. 수격작용을 원인에 관한 쭉 기술이 되는 부분으로서 1번. 배관 내 상용 압력이 낮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여기는 배관의 그 통상 압력이 높을수록 일어나기 쉬운 거지 낮을수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 다른 질문 한번 보죠. 배관 내 유속의 변동이 심할수록 밸브를 급히 폐쇄할 경우에 굴곡 지점이 많을수록 동일 유라인 경우 배관의 지름이 작을수록 일어나기 쉽더라. 그래서 28번 1번 하나 봐두시고요. 부분들은 자 30번 잠깐 볼까요? 30번에 밸브에 관한 게 문제가 한번 여기서 꾸려져 있는데 하나 자 밸브는 지금 다음 밸브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라는 예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지문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보시면 5번은 밸브류란 거 5번의 스트레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인 요거는 배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순히 여과 역할이지 밸브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하나 봐주시고요. 자 문항의 3번 앵글 밸브 3번 앵글 밸브입니다. 일단 밸브 특징 앵글 밸브는 어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앵글 밸브 유체 흐름을
직각, 유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되는 게 무슨 밸브에서 유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되는 무슨 밸브? 앵글 밸브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슬루스 밸브 일정으로 유체 방향을 몇 도로? 90도로 바꾼다. 90도나 직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문은 90도란 표현보다는 직각이라는 표현을 주로 이제 시험에 언급할 때 뭐 자주 나온 거 아니면 언급할 때 보면 직각과 요거를 뭐 90도로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90도 직각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질문 하나. 자, 근데 일단 그러면 앵글 밸브는 여러분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옥내소화전의 밸브, 옥내소화전 보시면 통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옥내소화전의 밸브를 열어야 옥내소화전 호수를 통해서 노즐로 물이 나오는데 옥내소화전의 가지배관하고 호수 연결한 게 뭐예요? 무슨 밸브인가요? 이게 앵글 밸브죠. 그래서 앵글 밸브는 모양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가지배관, 이게 옥내소화전의 가지배관에 이렇게 이 90도로 꺾인 앵글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끝에 여기 뭐가 이게 소방호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 이게 노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부분들이. 그러면 자, 여기는 소방호수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밸브인데 물은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 물은 이 가지배관을 통해서 밸브 어디까지?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 있어. 평상시는. 그러면 밸브가 장기 상태 밸브를 만약 개방했다면 어떻게 돼요? 개방이 되면서 이 밸브가 열렸다고 보시면 이 물이 쭉에서 어디까지 와요? 여기서 노즐을 통해서 물이 분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물이 이제 밸브가 열리는 순간에 물이 어떻게 유체 흐름을 직각 몇 도로 바뀝니까? 90도. 그러면 90도로 바뀌는 유체 흐름이 여기 와서 90도로 이렇게 가는 거냐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부딪혀서 이런 형태로 가죠. 유체 흐름이 직각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는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작다.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죠.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밸브 중에 좀 전에 보다 명칭을 설명드렸던 글로브하고 슬루스 밸브 중에 무슨 밸브가 특징이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그랬습니까? 밸브는 여기는 현재 명칭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슬루스 밸브가 뭘로 바뀌어 맞습니다. 여기 밸브 명칭 여기는 슬루스가 아닌 무슨 밸브? 글로브 밸브의 일종이죠. 글로브 밸브 특징이 뭐였다?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게 뭐 단점, 결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앵글 밸브는 가장 첫 번째 그 특징, 유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꿉니다. 혹시나 특징은 그대로 되고 밸브에 관한 분류를 현재와 같이 이게 뭘로 묶였다면 슬루스로 가면 틀립니다. 슬루스는 유체에 대한 저항이 작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무슨 밸브로 분류시켜야 돼 이거를 슬루스가 아니라 글로브 밸브 특징으로 분류시켜야 맞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 하나 30번에 3번 확인합니다. 한 장을 넘겨서 자, 급탕배관의 신축이음으로 급탕배관의 신축이음 급탕배관의 신축이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5번에 슬루스이음 그래서 슬루스이음은 자체가 없죠. 슬루스이음이란 이음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밸브 중에 하나 슬루스 밸브는 있지만 이음에는 슬루스란 밸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루스는 밸브 일정한 슬루스 밸브가 있는 것 이음의 종류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문항 지금 4번 하나 확인하고 있고요. 부분들은 여기서는 하나 확인할 게 그 31번의 그 문항 1번입니다. 1번 31번 신축임에 관한 종류 31번의 1번 1번은 지금 지문이 신축곡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축곡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명칭이 뭐가 있었다고 잠깐 확인했었던 적이 있죠. 신축곡관을 달려고 그걸 뭐라 하는데 이거를 루프형이라고 해도 명칭 같다 틀리다 같더라. 그래서 신축곡관 이꼬로 다른 명칭 뭐가 그러니까 설비 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명칭이 어느 한 명칭으로만 뭐 이게 굳어져 명칭으로만 출제되는 것도 있지만 지문에 따라서는 영어에 따라서 이와 같이 또 다른 이름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축곡관은 이걸 달리 뭐라 한다? 루프형이라고 한다.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만 이제 기출됐던 내용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마찰 저항 선도 마찰 급수관계를 결정하는 중에 마찰 저항 선도가 아닌 마찰 저항 선도는 달리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이거를 유량 선도라고도 하죠. 유량 선도. 그래서 여러분이 마찰 저항 선도는 이걸 달리 유량 선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 하나 또 볼까요? 진공방지기입니다. 진공방지기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시험에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요것들은 다 시험에 또 다른 이름이 다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명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공방지기는 요거를 달리 뭐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버큐움 브레이커, 그래서 이거를 버큐움 브레이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칭 일단은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긴 더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축 곡간 루프 요건 다 이론상으로 뭐 법령상의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 곡간에서부터 진공방지까지 하나 받으시고요. 법령상하고 이론상 꼭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주관식으로 나올 여지가 있는 것은 뭐예요? 저수조 물의 수위 조절 장치가 뭐가 있었더라? 넘침관인데 이론상으로 넘침관인데 법령상 넘침관이라는 표현되어 있어 수도법상에 이걸 뭐라고 쓰더라? 원류관입니다. 요거는 좀 꼭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류관은 주관식으로 물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도법이라고 단서를 주고 물었을 때는 저수조 물의 수위 조절 장치가 뭐다? 넘침관 쓰면 틀립니다. 수도법이라고 단서를 대면 꼭 뭐라고 쓰셔야 돼? 원류관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칭은 동일한 뭐 명칭이나 시험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거는 다 각각 다른 이 중에 두 가지 이름을 서로 섞어서 시험을 다 냈었기 때문에 신축 곡간부터 원류관까지 꼭 또 다른 명칭이 있다 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1번 정리하고요. 32번입니다. 자, 수도법상 급수관 상태 검사 및 조치 등에서 급수설비 상태 검사의 구분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32번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냐면 32번입니다. 32번은 요거는 좀 기초 이와 같은 검사를 말한다고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게 무작정 이거를 외워서 머리에 담을 숫자는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32번은 물론 거기 이제 문제나 지문 나와 있고 정답이 이걸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외우더라도 이게 배경이 된 내용을 알고 이걸 외우면 무작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리죠. 자, 좀 전에 여기 지워졌던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저수조입니다. 저수조. 저수조가 설치됐다. 그럼 저수조에서 저수조에 있는 물이 자, 우리 집까지 물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 저수조 관련한 건 몇 가지를 확인했었고요. 그러면 저수조에 있는 이 물이 이 배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집에 급수전까지 이 배관을 통해서 물이 오죠. 물이 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저수도는 좀 전에 지워졌지만 청소도 하고요, 수질 검사도 위생 상태 점검도 등등등을 몇 가지 했어요. 그러면 저수조도 아까 봤던 일련의 그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관련해서 청소부터 등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32번의 문제는 뭘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그러면 저수도에 있는 이 물이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집 수전이라고 한다면, 자, 수전을 열게 되면 이 물이 이제 우리 집 급수전을 통해서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에 나오는 이 물은 깨끗한 물, 저수도에 있는 물이 그대로 깨끗한 물로 나와야 되는데, 저수도를 통과했던 물이 우리 집 이 수전, 급수전까지 오기까지는 어디를 통해 이게 공급이 됩니까? 급수관입니다. 급수관. 그러면 저수조가 아무리 깨끗해도 뭐예요? 이 저수조 있는 물이 급수관을 통해 우리 집에 이 수전까지 오는 과정 급수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급수관이 상태가 불량하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우리 집 나온 물은 일정 수질 기준에 넘어가는 이 초과하는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법에서는 저수조에 관한 기준을 정해놨지만 이 급수관에 대해서 검사가 무슨 검사가 있냐면 일반 검사를 하고요. 일반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일반 검사로 끝날 수 있지만 일반 검사에서 법에 따른 일정 요건에 두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일반 검사가 아니라 무슨 검사로 넘어갑니까? 전문 검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을 전부 설명하지 않고 현재 32번의 박스에 지금 기역에서 미음까지 그래서 32번 박스에 가시면 지문에 32번 박스에 기역에서부터 지금 미음까지가 기역부터 미음까지 설명한 게 이 급수관에 대한 일반 검사와 전문 검사 지문 중에 일부 5가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서 지금 문제를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32번은 뭐예요? 저수조부터 출발했던 물이 우리 집 수전까지 오기까지의
급수관에 관한 검사, 일반 검사와 전문 검사 그 지문 중에 관련한 지문 중에 5개 문항을 여기다 주고 그 지문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쭉 해서 미음에 관한 지문까지 이제 보셨을 때 뭐 기억번은 이 기억번에서 문제를 만들 일은 거의 없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입니다.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 검사. 당연히 이 급수관 내도 급수관 내의 정체, 급수관 내에 머무는 이 급수관 내 정체수에서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 검사는 7개 항목인데 그 7개 항목 중에서 하나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 5.8 이상 8.5 이하이다. 그래서 니은번은 그 급수관 내 정체 수질 검사 항목에 관한 것 중에 니은번은 맞고요. 이것. 자, 급수관 내 정체 수질 검사 중 시료 채취 방법은 건물 내 냉수의 임의의 냉수 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몇 리터를 받습니까? 0. 그럼 여기서 나온 결국은 이 급수관을 깨끗하고 안 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물, 이 임의의 냉수 꼭지 이 물을 채소한 이 물의 양이 얼마가 되더라? 물 1리터입니다. 0.5가 아니라 물 1리터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디귿번 X, 그 다음에 리을. 현장 조사, 지금 리을하고 미음은 일단 쉽게 분류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은 일반 검사 항목 중에 3가지를, 그다음 리을하고 미음은 전문 검사 중에 2개 항목을 리을, 미음에. 그래서 현장 조사 중 유량은 건물 안에 가장 낮은 층이 아니라 가장 높은 층입니다. 그래서 리을번이 틀린 것은 건물 안에 가장 높은 층에 냉수소 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리을번 X. 그래서 리을은 틀린 것은 낮은이 높은으로 바뀌어야만 돼. 그래서 가장 높은 층에 냉수소 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리을 체크. 그 다음 미음. 현장 조사 중 내시경 관찰은 단수시킨 후 지하 조수도 급수배관, 입상관, 건물 이미 냉수 꼭지 하나 이상을 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이게 이제 현장 조사 항목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던 것 중에 보시면 지문에 그 디귿하고 리을 2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에 1번이요. 설명 요 경로에 관한 검사를 기술했던 것 중에 문제로 32번이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 봐주시고요. 33, 34, 35번. 사용 중인 조수조의 최소 청소 주기는 여기 이제 6개월이라기보다 법령지문에 충실한 아까 봤듯이 반기 1회 이상입니다. 반기마다 1회 이상이다. 그래서 뭐 반기마다는 6개월이다는 그 의미는 같을 수 있지만 법령지문을 일단 충실을 해서 하나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37번. 37번부터가 이제 그 트랩에 관련된 몇 개 문제가 기술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37번 보죠. 37번. 37번은 그 그림을 줬어요. 그림은 지금 트랩 중에 무슨 트랩인가? 이게 P트랩입니다. P트랩. 그래서 다음의 그림의 트랩에서 각 부위별 명칭이 옳게 연결이 된 것은 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랩은 일단 그림인데 보시면 하나 잠깐 볼까요? 37번. 트랩 중에 37번은 트랩 중에 P트랩이죠. 그래서 P트랩에 관한 그림을 딱 그려놓고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P트랩에 관한 명칭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지금 지문을 주고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물은 여기까지 들어 있고요. 자, 명칭을 좀 3군데를 줬습니다. 그래서 표시 A, B, C라고 표시하고서 A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이 A, 그리고 여기가 B는 이 부분이 B, 그리고 여기가 C라고 해서 A, B, C 명칭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명칭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조합된 지문에 보셨을 때, A번이 디프, B번이 웨어, 디프 웨어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가 디프, 여기가 웨어, 물 넘침선이 웨어하고 여기가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요 명칭에서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래서 디프 웨어 크라운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 일단 명칭 하나 봐주시고요. 여기 지금 하나 정리 보셨을 때 하고 여기하고 플러스는 어디를 잠깐 보실 거냐면 플러스에서
44번. 44번 한번 잠깐 볼게요. 44번에. 44번 잠깐 가보시면 그 지문에 위생기구의 위생기구 봉수의 적정 깊이는 몇 미리인가? 봉수는 여기 고여있는 이 물인 이 물, 여기는 이 물, 이게 뭔가요? 봉수죠, 봉수. 예, 그래서 트랩에 있어서 물론 트랩을 설치하는 목적이 이 B트랩을 설치하는 목적은 무슨 역할이다? 왜 트랩을 설치합니까? 악취가스 역류를 방지하는데, 트랩에 뭐가 없어버리면, 봉수가 없으면, 만약 여기 현재 물이 봉수가 들어있는, 이 봉수가 없다고 만약 생각을 하시고 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는 봉수가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악취가스가 그대로 역류해서 들어옵니다. 오는데 막는 것도 그대로 실내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트랩은 설치되어 있지만 트랩 내 뭐가 있으면 봉수가 없으면 트랩은 설치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트랩의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봉수. 그러면 봉수의 적정 깊이는 얼마가 됩니까? 적정 깊이는 얼마? 50에서 100mm. 그래서 여기 트랩은 꼭 여기는 B트랩이라고 명칭을 주지 않더라도 트랩은 꼭 B트랩이든 어떤 트랩을 쓰든 간에 그 트랩의 명칭에 구애받지 마시고 트랩의 적정 깊이는 얼마더라? 50에서 100mm. 100mm를 트랩의 이 봉수의 적정 깊이로 본다는 거. 적정 깊이로 봅니까? 네. 그래서 적정 깊이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는 지금 보시면 50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B트랩이라고 질문을 한번 주고 그 숫자를 선택으로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트랩은 꼭 명칭을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어떤 특정 트랩의 명칭을 주지 않던 건 여러분들이 트랩은 적정 깊이가 얼마? 50에서 100mm라는 것. 근데 여기를 이 수치가 아닌 이 지문을 만약 이 밀이란 50에서 100이라는 지문을 주지 않으면 이거를 수치가 아닌 지문화해서 물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럼 여기는 만약에 지문을 이 봉수의 적정 깊이는 딥와 웨어 사이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수직거리를 봉수의 적정 깊이라고 한다라고 만약 지문을 줬다면 일단 유형은 첫 번째, 이건 50에서 100은 시험에 일단 한번 나왔고요. 나오진 않았지만 이걸 풀어서 봉수의 적정 깊이는 딥와 웨어 사이의 수직거리라고 하면 이 정답은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여기 방금 봤던 그림, 딥하고 웨어 크라운 했던 건 여기서 말하는 50에서 100이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하는 거죠? 딥. 여기하고 웨어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얼마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로 본 거죠? 50에서 100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이 봉수의 적정 깊이는 수치화해서 물어봤지만 아직 영어 지문으로 풀었을 때 딥와 웨어 사이의 수직거리라고 지문을 주는 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주어도 맞다. 그래서 수치가 아니라 이걸 지문으로 풀었을 때도 한번 주의하시라고 해서 일단 먼저 44번 먼저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긴 하나 정리하시고 자 38번, 37번, 38번 잠깐 이제 보시면 자 배수관과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8번 1번 자 신정통기관의 관지름은 배수 소직관의 관지름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최소 신정통기관의 관지름은 일단 신정통기관은 여기는 배수 소직관 끝에 연결해서 건물 밖으로 뽑아내는데 최소 신정통기관의 관지름은 배수직관의 관지름보다 관지름 또는 관경 이상 최소 그 수직관의 관지름보다 같거나 그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38번의 1번, 38번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38번 1번 맞고요. 1번에서 최소 수직관의 관지름 또는 관경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합니다. 해서 1번, 2번. 수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하여 통기 수직관에 접촉하는 통기는 무슨 통기관? 루프 통기관? 아니죠. 이게 무슨 통기관이죠? 결합 통기관이죠. 결합 통기관이요. 2번은 지금 설명하는 이게 무슨 때? 이게 지금 결합. 그럼 예를 들어 이게 배수 수직관. 이게 이제 배수 수직관이라고 그래. 배수 수직관하고 뭘 연결했다? 이게 이제 통기 수직관. 이게 이제 통기 수직관이다. 그러면 이게 배수직관, 이게 통기 수직관입니다. 그러면 배수와 통기관을 연결한 이게 무슨 통기관? 이게 결합 통기관입니다. 결합 통기관. 자, 결합 통기관은 무슨 관을 연결하더라?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한 통기는 어디로부터 분기 입상한다고 그랬나요?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해서 통기 수직관. 일단 입상은 일단 여기는
요 배수 수직관으로 입상해서 어디로 이걸 연결시켜요? 이거를 이 통기 수직관으로 연결을 시켜 이게 무슨 통기관? 결합. 그래야 뭐하죠? 그래야 어디 물이 수직관 이 통기 수직관에 물이 들어가면 된다는데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 물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물이 올라갈 수 없다 내려가죠. 그래서 만약 반대로 입상을 통기해서 배수라고 하면 어떻게 이 배수가 아닌 물이 통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어디로부터 입상하다?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해서 통기 수직관 연결을 해서 어디요? 이 배수직관 내 압력 변동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무슨 통계? 이게 결합통기관입니다. 라고 예서 하나 확인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틀린 건 동그라미 2번. 2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루프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요? 결합통기관으로 바뀌어야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기구 배수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의 트랩 구경 이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배수 수평지관의 관지름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 배수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5번. 배수 소직관의 관지름 이것과 접속하는 배수 수평지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38번의 문항 3, 4,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8번의 문항 3번하고 4번하고 5번 이 세 가지 좀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일단 이 관은 배수관은 세 가지 있어요. 일단 배수 수평지관 그다음에 배수 수직주관, 배수 수평주관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죠. 이게 배수 수평 건물의 각층에 있는 이 관이 무슨 관? 배수 수평지관이 있어요. 이 관이 이게 무슨 관? 건물의 각층에는 이 관이 배수 수평지관 그리고 수평지관하고 연결된 이 관이 무슨 관? 이게 배수 수직관입니다. 이게 이제 배수 수직관이에요. 배수 수직관. 그래서 이게 배수 수직관. 그럼 이 수직관에 연결된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이게 배수 수평주관. 수직관 또는 수직주관. 근래 표현을 한번 가볼까요? 배수 수직주관. 수직관이라고도 하지만 근래 또 이게 주라는 질문을 넣어서 물어보니까 준대. 여기는 주라는 표현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생략하던 주단과 동일한 의미라고 받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배수 수평 주관 여기도 주라는 지문을 주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 봐주세요. 일단 그러면 관은 세 가지요. 수평지관, 수직주관, 수평주관인데 위생기구 어디 설치? 위생기구 여기 있다. 위생기구가 설치됐고요. 위생 설치가 됐고 이게 S트랩이 설치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요 S트랩이 이 트랩에 담긴 요 S트랩에 달린 세면기 물이 일단 여기서 출발한 물 어디까지예요? 거쳐서 어디로 가요? 수평 주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 경로에 따라 뭘 물어봤어요? 관지름.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은 요 세 가지는 뭘 물어봤다? 관지름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관지름을. 그럼 관지름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세면기는 이 물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수평 주관을 통해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관지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가지고 물어본 것으로서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하죠. 결론은 물은 이 관의 관지름은 그럼 관지름은 물을 보내는 쪽에 관의 지름이 커야 될까요? 물을 받아주는 쪽의 지름이 더 커야 될까 하면 결론은 일단 내면 관지름은 어디예요? 물을 보내는 쪽이 아니라 뭐 어디? 물을 받아주는 쪽의 관지름이 뭐 해야 돼요? 더 커야 됩니다. 더 커야 돼요. 그게 맞죠. 물은 모이다 보니까 물을 받는 쪽의 지름이 더 커야 되지 당연히. 그래서 일단 그러면 경로는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3번은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구 배수관의 관지름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의 트랩 구경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3번은 한번 요거를 좀 크게 그려봐요. 3번 여기를 좀 크게 그려보죠. 크게 그려봅니다. 크게 보면 S트랩이라고 해요. S트랩은 여러분이 S트랩이 있다면 이걸 좀 크게 그려보면 S트랩이라는 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S트랩이에요. 이게 S트랩. 그러면 여기 S트랩이 바로 어디?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S트랩이 S는 이게 S인데 S트랩인데 S트랩이 바로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S트랩하고 이 배수 수평지관, 배수 수평 이 지관이죠. 지관하고 연결이 뭐가 필요해? 이게 지금 이게 뭐든 이게 지금 요 관 이게
여기 기구 배수관에서 이 기구 배수관에서 그러면 결국 S 트랩하고 이 수평적 연결된 이 관이 기구 배수관. 그럼 이 기구 배수관은 뭐 어떤 기구 배수관은 그럼 이 기구 배수관의 관절이면 뭐보다 커요? 이 트랩 구경 이상이 돼야 되죠. 물을 받아주는 쪽이니까. 그러면 자 출발은 3번에 출발해서 3번에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3번에서 요 트랩의 물이 이 기구 배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수평지관. 그럼 수평지관을 또 흘러간 물이 누구랑 만나죠? 배수지가 오면 요 배수 수직관하고 이 수평지관하고 수직주관 중에 어디 지름이 더 커야 돼? 수평지관은 어디가? 수직주관 지름이 더 커야 되죠. 그러면 요 수직주관의 물이 어디로 빠져간다고 하죠? 배수 수평주관이니까 그러면 요 수직주관하고 수평주관 어디가 더 관지름이 더 커야 돼요? 당연히 어디가? 수평주관. 그러니까 물이 흘러갈수록 물이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관절임이 뭐 해야 돼요?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3, 4, 5번에 설명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 번만 볼까요? 그러면 지문이 일단 가장 결론은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쪽의 지름이 더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지문에 3번 기구배수관의 관절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의 트랩 구경 이상으로 수평지관의 관절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배수관의 최대 관절음 이상으로 그리고 수직관은 또 수직주관은 관절음은 이것과 접속하는 수평지관의 최대 관절음 이상으로 여기서 이제 문항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만약 만든다면 배수 수직관의 관절음은 배수 수평주관의 관절음은 이것과 접속하는 배수 수직주관의 최대 관절음 이상으로 해야 해도 맞죠. 그래서 결론은 3, 4, 5는 여러분들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림 통해 한번 이해하셨으면 결론은 뭘로 잡자? 받아주는 쪽의 지름이 더 크다는 걸로 정리하시면 문항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38번 하나 정리해 봐두시고요. 자, 39번은 트랩 이제 보시면 뭐 갖출 요건 중에 1번 봉수가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간단, 자기 세정작용, 유수가 평활, 오수가 정체하지 않을 것, 하수가스가 실내 침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자기 사이펀 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 아니죠. 자기 사이펀 작용이 발생하면 자기 사이펀 작용에서 뭐가 없어집니까? 봉수가 파괴돼. 좀 전에 트랩의 가장 중요한 봉수가 중요한데 봉수가 근데 없어지는 봉수 파괴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래서 원인은 뭐 이제 총 몇 가지가 6가지 원인인데 그 6가지 봉수 파괴 원인 중에 자기 사이펀 작용에 의해서도 이 트랩에 있는 봉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 사이펀 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거, 봉수가 파괴되기 쉬운 구조, 그건 안 되죠. 트랩에 뭐가 없으면 트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봉수가 없으면 트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니까 트랩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번에 봉수가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39번에 1번 하고 5번에 갔을 때에서 5번이 X 틀렸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40번 벨트랩입니다. 벨트랩. 트랩은 이제 그 종류 중에 벨트랩이 있습니다. 벨트랩은 일단은 배에서 수평 주간에 설치한다. 그래서 수평 주간이 아닙니다. 수평 주간에 설치되는 트랩은 벨트랩이 아니라 U트랩입니다. 지금 배수 수평 주간. 여기서 보니까 좀 전에 배수 수평 주간. 이 배수 수평 주간 중에 설치되는 트랩이 무슨 트랩이었던 게 이게 수평 주간에 무슨 트랩이 설치돼요? 이와 같이 U트랩이 설치가 U트랩에서 수평 주간에 설치되는 무슨 트랩? U트랩이 되어서 이거를 가옥 또는 메인 트랩이라고 해서 U트랩이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인가요? 이 공공하수관의 가스가 건물 내로 들어오는, 여기는 건물 내 가스가 세대가 아니라 공공하수관의 가스가 건물 내로 들어오는 것을 수평 주간에 설치가 돼 여기서 차단해 주는 게 무슨 트랩? U트랩은 수평 주간에 설치되는 트랩이죠. 그래서 벨트랩은 아닙니다. 일단 1번 X. 옳은 거를 고르라서 1번 X. 2번. 관트랩보다 자기 사이펀 작용에서 봉수가 파괴되기 쉽다. 여기도 관계없고요. 3번. 호텔, 레스토랑 등의 주방에 배출되는 배수에 포함 유지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됩니까? 요거 이제 트랩 종류 중에 무슨 트랩이 있으면 조직기 있죠. 조직기 중에 무슨 트랩이 있다? 그리스 트랩. 그래서 동식물성 기름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트랩은 이게 3번에 그리스 트랩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4번. 주로 욕실의 바닥 배수용으로 사용됩니까? 네. 그래서 벨트랩은 사용 개수가 욕실 바닥 배수용입니다. 그래서
욕실을 주던 뭐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표현은 뭐 욕실이라고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화장실 뭐를 주던 간에 여기는 뭘 주던 간에 여기는 바닥 배수용입니다. 그래서 바닥 배수용.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해서 바닥 배수용 하나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 5번. 세면기 배수용으로 사용되며 벽체 내부에 어디 연결됐습니까? 배수 수직관에 접속됩니까? 5번은 세면기 배수용으로 사용돼 어디에 연결된다? 배수 수직관에 접속된다. 5번은 지금 트랩 중에 무슨 트랩인가요? 하게 되면 이건 무슨 트랩이죠? B트랩이죠. B트랩. 그래서 B트랩은 세면기 배수용을 사용이 되는데 무슨 어디에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배수 수직관도 수직주가. B트랩은 여러분 집에 있는 세면기가 뭐 여기 세면기인데 세면기는 이제 S트랩도 있고 세면기 S트랩도 있지만 세면기가 무슨 트랩도 있고 세면기가 무슨 트랩도 있고 세면기가 B트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는 거의 대부분의 세면기 B트랩 형태로 이게 어디에 연결됩니까? B트랩은 이 배수 수직관에 연결되지만 이 세면기가 S 형태로 된 이 S 형태 세면기는 이건 어디에 연결되고요? 배수 수평 지관입니다. 그래서 세면기는 지금 세면기를 썼을 때 이게 S트랩이라고 했을 때 B트랩에서 연결되는 개수가 달라요. 세면기가 S트랩이면 배수가 이제 어디에 연결됩니까? 배수 수평 지관에. 세면기를 B트랩으로 썼을 때 요건 어디에 연결됩니까? B트랩에는 요건 어디예요? 배수 수직 주가. 그래서 세면기는 꼭 어느 수평 주관 지관으로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세면기를 S트랩을 써서 사용하는 뭐 어디에 연결됩니까? 수평 지관에. 세면기가 무슨 트랩이다? B트랩이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연결된다. 배수 수직 주관입니다. 그거는 좀 구분해 놓으시기 그래서 5번 그리개 지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번 벨트랩 찾는 옳은 문항 지문 40번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40번까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